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왜 자꾸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왜 그들의 나쁜 행동을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보다 못한 대우에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벗어나기 힘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정서적 학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즉 지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이해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릴 것이고 당신은 그 비난을 그대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관계에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경계선이 없고 기준도 없으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사라집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남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도록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패턴을 모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상처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라면서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든 혹은 함께 사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유해한 부모,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훗날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치열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의 감정을 돌보는 것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중요했을 테니 그분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로 당신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온갖 종류의 해로운 관계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이런 불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며 상대방에게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느끼는 육체적 끌림이나 순간의 강렬한 감정만을 기준으로 관계를 시작하곤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더 잘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덫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학대를 견디고 사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조종당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싸우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설득하려 애쓸 뿐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인정, 위로, 관심에 목말라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첫째로, 당신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관계를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득할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당신은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극적인 오르내림, 즉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기꺼이 견디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 겪는 학대의 순환골이 그 자체입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아주 가끔 보여주는 짧은 순간의 친절과 애정 때문에 그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착각입니다. 그 잠깐의 달콤함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당신을 학대하거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당신은 그 순환고리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최악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최고의 순간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그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학대의 순환고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순환고리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역학관계에 갇히게 되고 당신의 신경계는 이 중독에 맞춰 재구성됩니다. 고통을 사랑과 연관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 파괴적인 관계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방치나 유기와 같은 상처를 경험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이런 기능 장애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치유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세상을 걷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애초에 이런 관계에 끌리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자아를 재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원하겠어? 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바탕으로 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의 절반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움, 드라마, 밀고 당기기를 견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대의 순환고리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관계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해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능장애에 빠져 있으며 사실상 고통에 중독되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건 중독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돈과 고통, 그리고 불건강한 관계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것은 자신주의에 감정적인 벽을 세우는 법입니다. 즉,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유일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두 발로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 과정을 겪는 동안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지지 시스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무능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지금까지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연습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감정적인 벽을 세우고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아를 재건하고 자신감을 다시 쌓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을 겪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극복해냈습니다. 당신도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관계를 극복하거나 감정적인 벽을 세우는 것, 그 이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오늘 당신 자신에게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왜 자꾸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왜 그들의 나쁜 행동을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보다 못한 대우에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벗어나기 힘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정서적 학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즉 지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이해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릴 것이고 당신은 그 비난을 그대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관계에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경계선이 없고 기준도 없으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사라집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남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도록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패턴을 모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상처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라면서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든 혹은 함께 사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유해한 부모,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훗날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치열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의 감정을 돌보는 것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중요했을 테니 그분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로 당신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온갖 종류의 해로운 관계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이런 불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며 상대방에게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느끼는 육체적 끌림이나 순간의 강렬한 감정만을 기준으로 관계를 시작하곤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더 잘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덫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학대를 견디고 사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조종당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싸우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설득하려 애쓸 뿐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인정, 위로, 관심에 목말라 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첫째로, 당신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관계를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득할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당신은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극적인 오르내림, 즉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기꺼이 견디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 겪는 학대의 순환골이 그 자체입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아주 가끔 보여주는 짧은 순간의 친절과 애정 때문에 그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착각입니다. 그 잠깐의 달콤함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당신을 학대하거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당신은 그 순환고리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최악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최고의 순간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그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학대의 순환고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순환고리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역학관계에 갇히게 되고 당신의 신경계는 이 중독에 맞춰 재구성됩니다. 고통을 사랑과 연관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 파괴적인 관계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방치나 유기와 같은 상처를 경험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이런 기능 장애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치유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세상을 걷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애초에 이런 관계에 끌리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자아를 재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원하겠어?
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바탕으로 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의 절반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움, 드라마, 밀고 당기기를 견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대의 순환고리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관계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해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능장애에 빠져 있으며 사실상 고통에 중독되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건 중독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돈과 고통, 그리고 불건강한 관계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것은 자신주의에 감정적인 벽을 세우는 법입니다. 즉,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유일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두 발로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 과정을 겪는 동안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지지 시스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무능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지금까지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연습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감정적인 벽을 세우고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아를 재건하고 자신감을 다시 쌓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을 겪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극복해냈습니다. 당신도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관계를 극복하거나 감정적인 벽을 세우는 것, 그 이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오늘 당신 자신에게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왜 자꾸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왜 그들의 나쁜 행동을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보다 못한 대우에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벗어나기 힘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정서적 학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즉 지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이해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릴 것이고 당신은 그 비난을 그대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관계에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경계선이 없고 기준도 없으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사라집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남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도록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패턴을 모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상처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라면서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든 혹은 함께 사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유해한 부모,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훗날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치열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의 감정을 돌보는 것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중요했을 테니 그분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로 당신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온갖 종류의 해로운 관계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이런 불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며 상대방에게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느끼는 육체적 끌림이나 순간의 강렬한 감정만을 기준으로 관계를 시작하곤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더 잘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덫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학대를 견디고 사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조종당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싸우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설득하려 애쓸 뿐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인정, 위로, 관심에 목말라 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첫째로, 당신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관계를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득할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당신은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극적인 오르내림, 즉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기꺼이 견디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 겪는 학대의 순환골이 그 자체입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아주 가끔 보여주는 짧은 순간의 친절과 애정 때문에 그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착각입니다. 그 잠깐의 달콤함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당신을 학대하거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당신은 그 순환고리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최악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최고의 순간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그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학대의 순환고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순환고리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역학관계에 갇히게 되고 당신의 신경계는 이 중독에 맞춰 재구성됩니다. 고통을 사랑과 연관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 파괴적인 관계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방치나 유기와 같은 상처를 경험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이런 기능 장애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치유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세상을 걷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애초에 이런 관계에 끌리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자아를 재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원하겠어? 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바탕으로 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의 절반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움, 드라마, 밀고 당기기를 견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대의 순환고리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관계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해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능장애에 빠져 있으며 사실상 고통에 중독되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건 중독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돈과 고통, 그리고 불건강한 관계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것은 자신주의에 감정적인 벽을 세우는 법입니다. 즉,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유일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두 발로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 과정을 겪는 동안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지지 시스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무능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지금까지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연습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감정적인 벽을 세우고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아를 재건하고 자신감을 다시 쌓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을 겪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극복해냈습니다. 당신도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관계를 극복하거나 감정적인 벽을 세우는 것, 그 이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오늘 당신 자신에게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왜 자꾸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왜 그들의 나쁜 행동을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보다 못한 대우에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벗어나기 힘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정서적 학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즉 지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이해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릴 것이고 당신은 그 비난을 그대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관계에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데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경계선이 없고 기준도 없으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사라집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남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도록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또한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패턴을 모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 상처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라면서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든 혹은 함께 사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유해한 부모,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훗날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치열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의 감정을 돌보는 것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중요했을 테니 그분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로 당신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온갖 종류의 해로운 관계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어떻게 이런 불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물며 상대방에게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느끼는 육체적 끌림이나 순간의 강렬한 감정만을 기준으로 관계를 시작하곤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더 잘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덫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학대를 견디고 사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조종당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저 상대방과 싸우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설득하려 애쓸 뿐입니다. 혹은 정반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인정, 위로, 관심에 목말라 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첫째로, 당신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관계를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설득할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당신은 그 사람이 언젠가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극적인 오르내림, 즉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복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기꺼이 견디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라우마 유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 유대는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 겪는 학대의 순환골이 그 자체입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아주 가끔 보여주는 짧은 순간의 친절과 애정 때문에 그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착각입니다. 그 잠깐의 달콤함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당신을 학대하거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당신은 그 순환고리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최악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최고의 순간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그 최고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학대의 순환고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순환고리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역학관계에 갇히게 되고 당신의 신경계는 이 중독에 맞춰 재구성됩니다. 고통을 사랑과 연관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 파괴적인 관계를 정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방치나 유기와 같은 상처를 경험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이런 기능 장애 관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치유입니다. 이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세상을 걷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애초에 이런 관계에 끌리게 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자아를 재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정서적 학대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원하겠어? 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바탕으로 한 당신의 무의식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견디고 있는 것의 절반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움, 드라마, 밀고 당기기를 견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대의 순환고리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관계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해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능장애에 빠져 있으며 사실상 고통에 중독되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건 중독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돈과 고통, 그리고 불건강한 관계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할 것은 자신주의에 감정적인 벽을 세우는 법입니다. 즉,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유일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두 발로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 과정을 겪는 동안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지지 시스템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무능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지금까지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연습해 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감정적인 벽을 세우고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아를 재건하고 자신감을 다시 쌓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을 겪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극복해냈습니다. 당신도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관계를 극복하거나 감정적인 벽을 세우는 것, 그 이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오늘 당신 자신에게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왜 자꾸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왜 그들의 나쁜 행동을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보다 못한 대우에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과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벗어나기 힘든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정서적 학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즉 지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갉아먹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이해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 결코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릴 것이고 당신은 그 비난을 그대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 스스로